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보통 상가를 샀는데 상가가 잘 안 나갈 때 상가 주인들이 천장에다가 가위를 걸어놓거나 말린 명태를 걸어놔요. 빨리 내 상가가 나가기를 기원을 해요. 근데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에서 그거 걸어놓으면 보러 온 임차인이 이 집은 잘 안 나가는 집이구나 해서 잘 계약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강남 아파트 신발장에 가위가 걸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강남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얼마나 안 나가나, 자, 그 눈물겨운 세입자 구하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올 수리해 주는 건 물론이고 지금 일부는 전세 이자를 내주는 역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을 감액을 못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역월세 현상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얼마나 심각한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강남 아파트의 폭락 징후가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강남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마나 폭락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강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구가 이게 잘 나갈 때는 한 13억 원, 그리고 한 15억 원까지 나갔어요. 1층 전세가 15억까지 나갔어요. 근데 이게 지난 8월에 작년 8월이죠. 9억 원대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2년 전 실거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강남의 전세 시장에서 가장 타격을 보는 곳은 강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뭐 돈이 많아서 그 비싼 돈을 내고 전세 사는 게 아니라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수입이 정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이자가 2.5배 오른 거야. 2.5배. 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보다 못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전세 시장에 이렇게 충격이 오고 있는 거예요. 뭐 강남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절대 돈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그 여파가 송파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송파도 파크리오 전용 5구가 2년 전만 해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0억 5천이었는데 최근에 7억 원대 매물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 84 같은 한 9억 원대 매물까지 나왔잖아요. 자, 이게 강동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체 서울 시장의 전세 가격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고금리 때문에 매매 시장도 타격을 받지만 전세 시장도 만만치 않게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대출이 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뭐 한 2억 정도 받으신 분들은 거의 90%가 대출이야. 그리고 최대 5억까지 받고 있잖아요. 자, 이 전세 시장의 거품이 서울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서울에 구로구, 금천구, 약간 외곽 지역에 가도 약간 준신축의 아파트도 5억, 6억이야, 전세 금액이.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전세 대출을 5억 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전세 금액의 거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끼어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끼어 있는 게 강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남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냐? 자,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전세 잔금을 받아가지고 매매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남의 아파트들이라고 다 실입주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무주택자들이 가점이 높은 분들도 투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전세 잔금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권에서 급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매 잔금을 제때 못 맞추면은 15% 이상의 연체 잔금을 내야 돼요. 이 15% 생각해 보세요. 한 10억 정도 잔금, 10억이 넘죠. 한 2, 3억 정도 잔금 연체 이자를 낸다고 하면 한 달에 1,500 이상 내야 돼요. 그럼 3달이면 한 5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입주권을 날리는 거예요. 싸게 팔 수 있으면 날리는 거고, 심지어는 마패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당장 3월에 입주하는 개포차이 프레지던스 3,375가구 이런 대규모 입주하는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강남과 강동의 입주 물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야.
사상 최대로 터지고 있다. 자, 8월 서초구에는 한 2,990가구에 반포 원베일리, 요건 약간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 2024년 이후에는 6,702가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2가구, 그리고 신반포 메이플라자 메이플자이 3,307가구, DH 클래스드 5,335가구, 프레스티지 바이 레미안 2,091가구. 자, 이게 2025년까지 입주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둔촌 주공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 둔촌 주공이 잡혀 있다. 그래서 제가 둔촌 주공 입주할 때도 역시 입주 물량이 터지고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 잔금을 못 맞추는 입주권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둔촌 주공은 마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할 때 팔아 먹어야지 하고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이, 자기 돈 없이 그런 분들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어.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자,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역전세를 만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강남의 역전세는 기본이 뭐 3억, 4억, 심지어는 10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역전세 금액이. 그걸 도저히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 앞으로 2025년까지 전세난이 계속된다고 하면 2025년까지는 강남은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선제 대응해서 전면적 규제 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런 걸 모르겠어요? 예? 강남이 떨어지면 문제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폭락을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시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뒤에서 보겠지만 10억씩 떨어져 봐요. 그럼 다른 지역의 아파트,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뭐 한 15억 정도 하잖아요, 지금. 자, 그거 이제 7, 8억까지 가버린다니까. 벌써 마곡 힐스테이트에서는 16억 가던 게 11억 갔잖아요. 강남에서 떨어지는 것 보고 바로 그렇게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요즘은 임차인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올 수리와 도배 샤시는 기본이고 에어컨이 없으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강남에 전세를 내려고 해도 올 수리, 도배, 샤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샤시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힘들겠죠.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매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매매가 안 되는 이런 불황기에는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서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 고금리의 영향이 매매 시장도 폭격을 했지만 전세 시장을 더 폭격하고 있다. 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금리 인하 계획도 없고 이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미국 연준의 생각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지 못하면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대잖아요. 응? 왜냐하면 고물가가 유지되면 그만큼 우리가 들어가는 재정 적자가 더 커지거든. 자, 이 상황에서 또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전세 2억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 2억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가 2억을 거의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는 그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이분의 수입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된다고 하면 100만 원을 이자로 내면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이제 점심값 10,000원도 부담스럽고 커피 1,000원짜리 사 먹기도 부담스럽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다른 소비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런 고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겠죠.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나온 게 DSR의 70%까지 월 소득의 70%를 원리금 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쓰고 소득의 30%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가 없죠. TV 안 사죠. 자동차 안 사죠. 뭐 가구 안 사죠. 아무것도 안 사는 거야. 외식도 안 하죠. 자, 이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불과하다. 자, 앞으로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된다고 하면 극심한 경기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폐업, 그 다음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더욱 퍼펙트 스톰, 폭락의 퍼펙트 스톰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 자, 이런 상황에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전세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 지금. 그죠?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강남의 입주권도 폭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전용 84가 입주권이 최고 거래가 한 29억 5천만 원 정도까지 거래됐는데 이게 10억 원이 떨어져서 20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분양가가 한 10억 한 8천 정도 했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19평은 마피 2억 2천에 팔았어요. 이거 뭐 거래가 안 되니까. 뭐 19평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세 잔금으로 못 맞추다 보니까 마피 2억 2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게 바로 2025년 가면 둔촌 주공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그 강남의 폭락이 송파구에도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송파구에는 우성 4차 여기 유명한 아파트예요. 뭐 나름대로 재건축도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고. 자, 지난달 16일에 14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야. 전용 115제곱미터. 자, 그런데 이게 지난해 5월에 19억 8천에 거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4억 3천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강동구에 있는 레미안 소울베뉴가 지난달 21일에 9억 3천만 원에 매매 거래됐고, 자, 이게 최고가가 지난해 4월 14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 떨어진 거예요? 뭐 거의 4억 8천, 거의 5억 떨어졌죠. 자, 그리고 마곡 밸리 있는 그 마곡 힐스테이트에도 예전 최고가가 16억대였는데 11억대로 폭락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은 자꾸 레벨 다운 하는 거야. 이게 기준가가 되는 거야.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마곡 가서 누가 16억에 사겠어요? 13억에 사겠어요? 안 사겠죠? 이게 기준가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의 폭락, 자, 그것으로 인한 역전세, 그런 게 매매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씩, 5억씩 막 그렇게 폭락을 하면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양 시장은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기타 그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100만 명이 연끌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길거리로 나가야 돼. 잘못하면 은행에서 원금 상환도 들어온다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원금이 모자라요 하고 요청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전면적 규제 완화를 빨리 서두른 거야.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지금 금리는 어떻게든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미국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규제 완화를 하고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기존의 금리보다 한 1%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좀 사줘라. 급매물 나오니까 사줘라 이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1% 정도 아래야. 근데 지금 금리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상단을 쳤어. 더 올라가면 우리는 이건 금융위기급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이 정도인데 굳이 살 필요가 있겠냐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는 오늘 1년에 39조를 풀어주면 또 그것 가지고 또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에 매물 가진 사람들이 싸게 또 팔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서울의 아파트 서칭을 계속 하잖아요. 특히 그 연끌족들이 많이 물린 아파트를 많이 제가 가격이 얼마나 그 슈퍼 버블이 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그 가격이 회복이 안 돼. 완전히 거품이 꼈어. 막 거기다 재건축 호재다, 뭐다, GTX-C다, 뭐다, 그냥 투기꾼들이 거기다가 그냥 호재를 발라가지고 붕 뛰어가지고 연끌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가격에 다 고점에 엄청 물렸어. 자, 근데 그거를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서 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사면 여러분이 물려. 여러분이 폭탄을 안고 가는 거야. 왜 폭탄을 안고 가냐고. 절대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거야. 자,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옛날에는 저금 시대 때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 시기야. 집값이 쌀 때는. 그래서 자산을 증식시킬 때지만,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고 가격이 버블이 꼈을 때야. 지금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시대야.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축소해라, 대출을 축소해라, 커피를 덜 마시고 외식을 덜 하고 TV 가전을 덜 사고 자동차를 덜 사면서 부채를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 게 생존의 지름길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집중하시고, 지금은 그냥 전세 사세요. 좋은 집에 가서 전세 사세요. 싸게. 집까지 다 올수리 해준다는데.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